하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불일치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아직 좀 기억에 남아 있나요? 불일치. 중립이랑 네.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뭐예요? 불일치? 비일관. 네, 표면적 불일치가 있죠. 실제 불일치가 있죠. 그쵸? 네, 그거 그거는 비일관성과 같다는 얘기였고, 또 무슨 불일치가 있었죠? 언어적 불일치. 네, 표면적 불일치와 언어적 불일치가 있었죠. 그쵸? 네. 네, 표면적 불일치는 뭐였어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경우에 발생하죠, 그게? 어, 뭐지? 네, 나는 이게 맛있어. 근데 누군 어때요? 나는 맛없어. 이런 거. 상대적이거나 주관적인 내용을 말할 때 표면적으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자, 근데 이거는 실제 불일치, 비일관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었죠. 그쵸? 네, 그리고 언어적 불일치는 뭐였어요? 이게 어, 언어적으로 뭐더라? 네. 예수님께서 네, 돌아가신 날짜도 그렇고. 네, 맞아요. 거기서 시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 그 시계죠. 로마 시계 체계에서의 시라는 개념으로 썼고, 또 다른 쪽에서는 유대식이죠. 그쵸? 유대인들의 시라는 개념으로 썼죠. 근데 언어는 똑같이 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말인데, 겉으로 볼 때는 말이 똑같으니까, 그쵸?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이런 거를 언어적 불일치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13장 진술의 기본 형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우리 배웠던 거를 좀 복습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처음에 개념이라고 하는 걸 공부했었죠,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저기 그 음소거 됐어요, 대현아. 네. 네, 개념이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동물이 뭔지 막 정의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개념은 근본적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진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진술은 뭐였나요? 진술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네, 맞아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죠. 그쵸? 네. 그래서 뭐예요? 이 개념을 사용해서 어떤 의미들을 전달해줘요. 그쵸?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 의미가 뭐예요? 참과 거짓으로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진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네. 자, 근데 이런 진술에도 기본 형태가 있다라고 오늘 수업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기본 형태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쵸? 네, 지금까지는 그냥 문장처럼 쓰여지면 다 진술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본 형태로 바꿔주는 연습을 이제 해볼 겁니다. 그래서 논리의 종류 중에는 이제 정언 논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 이 정언 논리가 뭐냐면은 이게 if라고 하는 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러니까 뭐뭐 라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조건부가 없이 무엇이다라고 그냥 단번에 확언하는 그런 형태의 논리를 정언 논리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 분야에서는 진술을 분석하면서 논리의 속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언 논리에서는 자, 일단 뭘 해야 되냐? 진술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올바른가, 네, 그 다음에 틀렸는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자, 근데 분석을 하려면은 어떤 표준된 형태로 그 진술을 바꿔주면은 논리적 분석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쉽겠죠. 그쵸? 그래서 기본 형태를 정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 형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무엇은 무엇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A는 B이다. 이런 거예요.
요 A하고 B는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개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개념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주는데 어떤 문장 형태를 만들어주느냐? 비동사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무엇 무엇은 무엇 무엇이다 라는 형태로 바꿔주면은 분석이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논증 부분에 들어가서 이걸 해보면은 알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어쨌거나 자, 진술의 기본 형태는 뭐라고요, 서연아? 뭐뭇은 뭐뭐이다. 네, 맞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A is B는 B이다. 네, 그렇죠. A is B와 같은 형태가 진술의 기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영어 문장으로 표현해도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he likes her와 같은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잖아요. 그쵸? 네. 네,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 자, 이것도 문장이고 진술이기는 하지만 표준 형태예요. 표준 형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표준 형태는 무조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A is B로 표현돼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거를 이런 형태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없겠.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바꿀 수가 네, 네, 놀랍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A is E like her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뭐예요? 그는 B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A는 B이다의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쵸? 네, 이렇게 바꿔줘서 그 분석을 하면은 논리적인 일관성들을 파악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요한은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문장 진술이 있는데 이걸 뭘로 바꾸는 거예요? 요한은 성경 기록자이다가 훨씬 쉬워요. 왜냐면요. 개념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자, 요한은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용된 개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요한은 쉽죠. 그쵸? 요한은 쉽게 나와요. 그쵸? 이게 여기서 말하는 A라는 개념일 거예요. 그럼 B는 어디 있어요?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했을 때? 기록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쵸? 네. 언뜻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A는 B다라는 형태로 바꿨죠. 무엇은 뭐뭐이다로 바꿨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나오죠. 여기 A 있고 여기 B가 있네. A라는 개념이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네. 라고 하는 거로 금방 파악이 되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A고 성경 기록자가 B라는 개념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바꾸다 보면은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많죠. 여기 영어도 보이지만 be like her 같은 경우는 실제로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안 써요. 네, 그러니까 재현 like her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잘 안 써요. 아니면 곰돌이, 그러니까 뭐 푸를 좋아한다. 그래서 뭐 푸 like her 뭐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말로 쓰면은 좀 어색하게 들려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말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논리적인 그로 제대로 쓰였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걸로 제대로 쓰여요. 그냥 단순한 분석 작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 실제로는 이렇게 안 쓰는데 이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진술의 기본 형태는 A is B.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무엇은 뭐뭐이다 라는 형태가 진술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논증을 제시를 하면은 그 형태가 기본 형태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다 이걸로 바꿔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논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좀 미리 나와요. 뒤에 사실 논증은 뒤에 부분에서 이제 제대로 배울 텐데요. 논증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 그 정의가 나옵니다. 진술들을 조합해서 특정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작업을 논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3단 논법 배웠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죽는다. 그쵸? 네, 죽는다. 그 다음에 왜 소크라테스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요. 그쵸? 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네, 그러므로 뭐예요?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그쵸? 맞아요. 죽는다. 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논증이죠. 그쵸? 그래서 네. 이 논증의 흐름은 이런 거예요. A is B니까 A는 B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 뭐예요? B는 C라는 거죠. 그쵸? 맞나? 잠깐만. C가 B라는 건가? 죽는다. 사람. A. A, B. C네요. C는 A라는 거죠. 그쵸? 네. 요 흐름을 보면, 그쵸? A는 B라는 거고, C는 A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C는 B라는 거죠. 그쵸? 네. 네. 자, 요런 식의 이제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보기 좋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B는 A고 A는 C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B는 C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논리적인 흐름이 조금 편하게 보이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이제 구사를 하는 어떤 특정한 결론을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결론을 도출해 주는 게 이제 논증인데 여기 이제 그 기본형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그 논리적인 흐름을 쫓아가면서 오류를 찾아내는 게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기본형으로 바꿔주면 훨씬 더 찾아내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바꿔주지 않았을 때는 이런 오류를 찾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는 B다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약식 기호를 통해 가지고 쭉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도출한 게 맞네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전환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논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A는 B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사랑은 B는 맹목적이래요. C래요. 그렇죠? 이거 다 기본 형태잖아요. 무엇은 무엇이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레이라고 하는 거는 D네요. D는 C래요. 자, 그러므로 D는 A래요. 자, 논리의 형태로만 보면은 틀렸나요? 안 틀렸나요? 징크까지 못 들어. 생각을 못 들었어요? 자, 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했을 때 A는 B죠. 그쵸? 네. 자, 사랑은 맹목적이래요. 그럼 B는 C죠. 그쵸? 네. 근데 레이는 맹목적이래요. 그럼 D는 C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합을 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개는 바꿔 써줄 수 있잖아요. 그쵸? 앞에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C는 D니까 A는 결국 D와 같다. 라고 하는 결론 도출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네. 근데 그 결론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레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A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엉뚱한 사실 논증이 구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두 기본 형태로 진술된 논증이기는 해요. 그리고 얼핏 보면은 합당한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오류가 사실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래서 실제로는 황당하기 짝이 없죠. 자, 어디에서 이제 오류가 일어난 거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진술에서는 A가 뭐뭐이다라고 했을 때 이 이다의 역할이 뭐예요? 정의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사랑은 맹목적이다라고 했을 때 이다의 이 맹목적은 정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랑이 지니고 있는 어떤 한 속성을 사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어때요? 똑같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같은 의미인 것처럼 쭉 논리를 적용해서 결론을 내니까 당연히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레이는 그렇죠. 레이가 하나님이라는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표준 형태로 우리가 바꿨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형태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조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조심해야죠. 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논리적인 형태로 근데 이런 그 기본적인 형태로 바꿔주면은 근데 이런 그 흐름이 일단 흐름 자체가 연결이 되나 안 되나를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엉뚱한 걸 연결했네라고 하는 걸 보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데 근데 쭉 보니까 대충 연결은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오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수를 기본 형태로 바꾸는 그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여기서 이제 살펴볼게요. 자, 누군가 이런 진술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진술한 거예요. 근데 이거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죠. 그쵸? 네. 성경에 의하면은 이게 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권위에 의한 의존 진술이고 그리고 참인 진술이죠. 그쵸? 자, 근데 이 진술이 표준 형태는 아니에요.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물론 우리말로는 무엇은 무엇이다처럼 보이죠. 그쵸? 네.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어때? 영어로 보면 어때요? God will judge the world예요. 그래서 동사가 뭐예요? judge잖아요. is가 아니라 judge잖아요. 심판하다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만큼이 동사예요. 그쵸? 무엇이다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네, 그걸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네, 바뀌는데 이제 힌트를 좀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절차화해서 일단 이걸 바꿀 때는 주어가 뭔지를 파악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무조건 뭐예요? A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 네, 형태가 A is B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주어를 봐서 확인합니다. 무조건 주어를 A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동사가 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서 동사는 뭐예요? 심판하다죠. 그쵸? 영어로는 judge예요. 그쵸? 네, 요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자, 그 동사를 어떻게 하느냐? 형용사 형태로 바꿔줘요. 자, 그래서 심판하다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심판하는. 그쵸? 혹은 심판할 요런 걸로 바꿔줍니다. 자,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가 따라와야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심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거는 명사 잘못 택한 거예요. 그쵸? 하나님과 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어를 생각을 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분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어디 들어가느냐? B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A는 뭐가 돼요? 하나님. B는 B는 뭐예요? 네, 심판하실 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이해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중간에 is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이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명사가 있으면 바꿔줘도 돼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심판자라고 바꿔주면 더 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보기 좋습니다. 좋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영어로 바꾼 거 보면은 A got, 그쵸? B가 뭐예요? The judge 되는 거죠. 그쵸? A is B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어졌죠. 그쵸? 네,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우리 해보면서 잘 이해했나? 한 문제씩만 해보고 나머지는 숙제로 내줄 거예요. 네. 각각 한 문제씩만 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재현이가 조는 순물을 먹었다를 진술의 기본 형태로 한번 바꿔줘 봅시다. 조는 순물을 먹는 사람이다. 순물을 뭐라고요? 뭐라고? 순물을 먹는 사람이다. 먹는 사람이에요? 시제가 안 맞는데? 그래요? 네. 그럼 조는 먹는은 현재잖아요. 그쵸? 조는 순물을 물 먹었던 먹었던 사람이다. 그쵸? 예, 먹었던 사람이죠. 그쵸? 이다가 돼야겠죠. 먹은 그쵸? 사람이다는 어때요? 뭐라고요? 먹은 사람이다. 먹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먹었더니 더 네, 근데 뭔가 먹었던 부자연스러워서. 약간 부자연스럽기는 한데 분석을 위한 거니까 굳이 뭐 부자연스럽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2번 넘어가 봅시다. 서연이가 2번 바꿔볼게요. 리브가는 네, 리브가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다. 네,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어요? 매일. 그쵸? 매일 빠지면 안 되겠죠? 그쵸?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다. 사람 말고 다른 거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자이다. 네, 이런 거 여자이다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논증을 할 때 배울 텐데 요만큼이 사실 개념이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개념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의미가 어느 정도 통하는데 이게 다른 개념일 거다. 이렇게 이제 판정은 하면 안 돼요. 어쨌거나 자,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네, 무조건 A는 B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꾸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죠. 동사를 찾아서 무엇 하는 의 형태로 바꾸고 주어랑 어울리는 보어를 추가해주는 거예요. 그쵸? 혹시 줄일 수 있으면은 줄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